Oi, pessoal, tudo bem com vocês? Hoje a gente vai fazer um vídeo falando sobre como é o processo de conseguir o visto de casado, né? O visto de casado você pode conseguir tanto pela embaixada no Brasil, que eu vou falar um pouquinho, e pode conseguir aqui na Coreia também, que aí ele vai falar. A documentação é praticamente igual. 오이젠 씨. 오늘은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한국인이랑 국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브라질 분들 또는 국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국제 커플들,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그게 일단 얘기 드릴 게 나라별로 좀 틀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또 틀리고, 경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관련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뭐 행정사를 고용을 해서 뭐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서류를 다 떼야 돼요. 이게 다 공문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일괄 미임이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안 되고, 결국에는 공문서를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다 가서 이제 서류를 떼고 작성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를 고용하게 되면 행정사 고용비도 들고, 수입 인지를 나중에 또 사야 되고, 또 서류 떼는 돈이 들고, 공증 받는 비용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이제 행정사는 결국에는 이런 서류를 준비해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지 직접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뭐 공통되는 서류도 있지만, 결국에는 관련된 서류는 그 각 나라별로 대사관 사이트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걸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다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브라질 대사관에서 직접 이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필요한 서류가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꽤 많아요. 먼저 얘기 드리자면 비자 신청서, 이게 4층 발급 신청서거든요.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그리고 신청인, 그러니까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그 다음에 신청인 여권 사본, 그 다음에 비자 신청 수수료랑,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이랑 신원 보증서. 이거는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이거는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나 한국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될 기본 서류, 이거는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한부, 그 다음에 기본 증명서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 원본,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원본,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증명서 원본. 그리고 이 각 문서마다 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게 틀리거든요.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 확인을 해서 발급을 받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 결혼증명서 원본 또는 재발급본,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상태에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미혼증명서. 미혼증명서. 그다음에 브라질 시민권 원본. 브라질 시민권 공증 사본. 그다음에 브라질 거주 증명서. 브라질 거주 증명서는 브라질 전기세, 수도세, 뭐 고지서 같은 거로 뭐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건강진단서 원본. 이게 건강진단서 원본은 제가 이게 기준도 이 시기에 따라서 많이 변하거든요. 비자 이 발급 기준이 자주 바뀐다고 들었어요. 지금 제가 신청을 할 때는 건강진단서를 준비를 했지만 이 출입국에 갔을 때는 필요가 없다고 그냥 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 많이 자주 바뀌니까. 예. 바뀌기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바뀌어 있으니까 이걸 항상 신청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증명서 원본.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제 소득 요건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공통 필수로 소득 금액 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소 한부. 이거는 각각 어디서 다 받는지 이 대사 홈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소득 금액 증명서 원본은 홈택스, 그리고 신용정보조회소는 이제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이렇게 어디서 발급받는지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그런 거 이제 문서에 관련돼서 이제 네이버나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디서 받는지 다 나오거든요. 소득금액 증명서 원본,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 활용 시에는 근로소득 활용 시나 이제 사업소득 활용 시나 뭐 기타 소득, 뭐 재산 이런 거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발급 받아야 되는 서류가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요 3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구에 몇 명 있냐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틀려요. 이게 기본소득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인 분들이 뭐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2인은 2천만원 정도고, 3인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2,600만원, 뭐 4인일 경우에 3,200만원. 이 각 기준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 기준이 충족하는지 요건 확인하셔야 돼요. 이 소득, 이거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라고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무임인원 발급기 있잖아요. 거기서 발급이 가능해요. 1년 기준, 작년에 얼마 받았는지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걸 무임민원 발급기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떼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행정사분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는 1년을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분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무임민원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 짚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데, 일단 한국어, 그러니까 서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원 수료증이나 아니면 세종어학당 수료증,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1급 이상 있으면 돼요. 아니면은 서로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신다면은 영어 이제 잉글리시 토픽 레벨이 있거든요. 그거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게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여건에 관련된 서류,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면은 어디서 살 건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데, 자가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임대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이랑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교제 입증 서류에는 교제 경위랑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거는 자유롭게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치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유롭게 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중개업체를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났을 경우에는 뭐 또 다르고 하니까 지인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 뭐 소개자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고 뭐 하네요. 이걸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Bom, eu vou falar um pouco se você for tirar o visto pela Embaixada do Brasil. Mas, assim, os documentos é basicamente os mesmos e eu vou deixar o link da Embaixada, né? Se você quiser ver a lista completa. E também tem algumas exceções, por exemplo, se você tem filhos, né, com um cônjuge coreano, então já muda um pouquinho. Se você está grávida, também já muda um pouquinho. Enfim, tem algumas exceções, mas eu vou falar aqui dos casos mais gerais, né? E aqui a primeira coisa que eu vejo quando eu abro o site é que a partir do dia 13 de abril de 2023, é recente isso, você tem que apresentar o atestado de saúde e o atestado de antecedentes criminais. No caso, eu não apresentei o atestado de antecedentes criminais, mas o atestado de saúde eu fiz aqui na Coreia, só que quando a gente levou na imigração, ele devolveu. Enfim, eu acho que não precisava, mas agora precisa. Tem algumas exceções, mas no caso geral precisa. Aí aqui tem toda a documentação que ele já falou, né? Aí o que eu queria comentar é o preço. Se você for tirar pela Embaixada do Brasil, a taxa... pela Embaixada da Coreia no Brasil. A taxa de emissão do visto é R$208. E você leva esse dinheiro em espécie no dia que você for levar a documentação, né, para a embaixada, que você for aplicar para o visto. E outra coisa, o casamento ele tem que estar registrado na Coreia. Se o casamento não estiver registrado na Coreia, você não consegue o visto. Mas ele não necessariamente tem que estar registrado no Brasil. Então, se você não tiver registrado ainda o casamento no Brasil, você tem que apresentar uma... Deixa eu ver aqui. Aqui eu vou ler o texto do site. Se não registrar o casamento no Brasil, entregue uma certidão ou declaração de estado civil. Você pode tirar essa declaração de estado civil no cartório. Você pode solicitar esse documento no cartório, onde tem o seu registro de civil de nascimento e tem que fazer o apostilamento para poder ser válido aqui na Coreia, né? Esse documento você tem que traduzir também para o coreano ou inglês, porque você precisa desse documento tanto se você for pedir o visto, como também se você for casar na Coreia, você precisa ter esse documento. Mas a regra é que você precisa ter o TOPIK nível 1, pelo menos, ou o seu marido, né, coreano, tem que comprovar que morou no Brasil por mais de um ano. Aí no caso, você não vai precisar fazer o TOPIK, segundo o que está dizendo aqui no site. E eu acho que é isso, gente. Eu acho que é isso. Eu vou deixar os links, né, para vocês poderem se informar mais. Quer falar alguma coisa? 이제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비자 발급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꽤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공증 받는 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사를 저 같은 경우 고용을 했는데 행정사를 고용하게 되면 또 비용이 증가를 하죠. 근데 굳이 제가 직접 해본 바로 의하면 경험에서 얘기하지만 굳이 행정사를 고용하지 않고 이제 각 대사관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체크를 뭐가 필요한지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비자 발급까지 혼인 신고부터 시작해서 비자 발급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어차피 행정사를 고용해도 서류를 다 직접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은 다 나와 있어요. 어디서 서류를 발급받는지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유효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목록을 작성하셔서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굳이 돈을 더 좀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공증 받는 것도 공증 받는 거랑 이제 행정사 고용하는 거랑 이런 것도 전부 다 아마 지역에 따라 틀릴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공증 받는 게 10만 원 들었고 제가 사는 도시에서 받는 데는 5만 원 들었거든요. 공증 받는데.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틀리니까는 굳이 서울에서 이렇게 공증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공증 여기서 받나 저기서 받나 똑같잖아요. 공증 받는 건. 비용이 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ente, aproveitando aqui, vamos mandar um abraço para alguns dos inscritos que deixou comentário, né? Eu peguei aqui só alguns, mas nos outros vídeos eu vou também mandar para outras pessoas. De Belo Horizonte, Minas Gerais, a Josi Veloso. Do interior de Goiás, eu não sei, ela não disse a cidade, mas a Aparecida também tá sempre nos comentários. De Caruaru, Pernambuco, a Daiane. Feira de Santana, a Carmen Lúcia. Eu acho que a Carmen também me segue no Instagram. De São Luís, a Camila. Sandolândia, acho que é Sandolândia o nome. De Tocantins, Rosilene. Teresina, Piauí, a Erlaine. Gravatá, Pernambuco, Verusca. E tem muita gente de Minas Gerais. Tem do Acre também. Tem de muitas cidades, só que eu peguei aqui os últimos comentários que teve. E eu queria mandar um abraço para todo mundo que tá comentando, né? Que tá nos ajudando, nos apoiando. E também os outros que eu não mandei, mas eu sempre tô respondendo vocês nos comentários. Então, muito obrigada pelo apoio e por nos acompanhar. Muito obrigado. Então é isso, gente. Espero que o vídeo ajude vocês. E se vocês tiverem alguma dúvida que a gente possa ajudar, vocês deixem aí nos comentários, que se a gente souber, a gente vai ajudar, né? E é isso. Até o próximo vídeo. Inscreva-se no canal. Gente, ativa o sininho. 마이 멘트. Ativa o sininho das notificações. Tem gente que não tá recebendo, né, a notificação dos vídeos novos porque não tá com o sininho ativo. Então, ativa aí o sininho para vocês receberem os novos vídeos. Inscreva-se no canal, deixa like e até o próximo vídeo. Até o próximo vídeo. Tchau.